코로나19 오늘 확진 환자는 64명, 이달 들어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큰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32일 만에 최저 기록이기도 합니다. 64명, 더 떨어져야 될 텐데요. 이제는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자도 늘고 있고요. 자, 관련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리든 두 자리든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한 보통 주말에 검사 채취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요일에 어떤 검사 결과들이 또 월요일에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숫자 자체는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감소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어떻게 이제 막아낼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자,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혜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64명, 참 오랜만에 저 숫자 보는데 네. 더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가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 숫자가 항상 안심하거나 방심할 때 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로서 보면 큰 불, 네. 그 클러스터 인펙션이라고 하는데 큰 거는 지금 계속 없고 있어요. 근데 이번 숫자가 사실 이제 64명 확진자가 나온 게 아까도 설명에서도 브리퍼가 얘기를 했지만 주말에는 사실 너무나 그간에 이제 주중에 힘들어서 사실은 테스트를 많이 안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착시 현상도 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게 지금 그 신규 확진자와 격리 해제자의 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저 면적이 넓어질수록 우리 의료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퇴원하시는 분이 훨씬 확진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보다 퇴원하신 분이 저 양의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료의 그 사각지대, 공백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건 두 개입니다. 밑에 신규 확진자가 더 내려가거나 해제자가 더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개가 벌어질수록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이른바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학을 앞두고 저 거리를 많이 벌려놓지 않으면 개학으로 인해서 다시 학생들 간의 감염이 다시 가족 감염,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 감염까지 인해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뿌리 뽑자는 그런 의미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해외에서 지금 걱정이 되지만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잘 차단한다면 일단 방심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확진자들이 대체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해외에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락다운이라고 해서 문을 닫느냐 다른 나라처럼. 근데 우리는 문을 닫는 대신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서 가급적 잘 막아보자 이런 어떤 민주적인 선별 검사 스크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해외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서 또 다른 이 산발 감염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로서는 시스템을 투트랙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양성인 사람과 음성인 사람을 별도 분리를 해서 2주간 자가격리, 특히 이제 장기체류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 선별 들어오면서 보니까 일부 기사에서도 났습니다만 저기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저 안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또 섞일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아마 정부가 저거 지금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상황은 페이지를 넘겨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치료제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임상위원회가 있죠. 그 임상위원장께서 치료제가 없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경우 80% 이상이 가볍게 지나가더라. 그리고 집단 면역력을 위해서는
인구의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독취를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우리의 삶이 매우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감염병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겨야 비로소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면역력이 생겨야 끝난다. 그 말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걸려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그 면역력이 생기는 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걸려서 몸에 항체가 형성이 돼서 위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건강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60명 정도는 돼야 예. 나머지 40명이 안 걸려도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군집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는 안 걸리되 예방 접종을 맞아서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문제는 예방 접종할 백신이 없다는 거죠. 없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명돈 교수가 말씀하신 거는 현재의 이 전파 속도, 이 R0라는 그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 뭐 예. 2.5라고 복잡합니다. 2.5에 2.5분의 2.5 나누기 1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산식에 따르면 이 전파 속도를 볼 때 인구의 60%는 어떤 식으로든지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해야 예.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는 치료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예. 대신에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경증이고 상황을 보아하니 치료제가 없어도 견딜 만한 수준이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억제 정책을 지금처럼 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 정책을 해서 우리가 우리 의료 시설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 깊게 들을 만한데 저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천하무적처럼 행동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 사이토카인 폭풍에서 봤듯이 젊은이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대체로 환자 80% 가볍게 지나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 듣고 방심할 수 있다는 걱정이 하나 들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스크 사례처럼 뭐야 약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예.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치 이제 저게 그 지금 오명돈 교수께서 말한 거는 기존의 지금까지 환자 데이터를 보아하니 경증이 80%고 나머지 중에 일부가 위중이 있다. 그런 의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방심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논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 얘기를 듣고 저 의학적인 얘기를 심리적인 거로 잘못 받아들여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 그럼 나는 괜찮네. 뭐 20대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 뭐 예. 지금 사회적 거리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의학적인 얘기를 마치 일반 젊은이들의 그냥 어떤 뭐 좀 나태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는 절대 예.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치료제 하면서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일단 80% 정도는 별다른 치료제 없이도 낫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치명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외국 사례 좀 짚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